민혁이를 만나서 처음 봤을 때가 몇 살 때야? 중학교 3학년이죠 정확하게. 볼을 받으러 가서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랑 돌아서서 공격적으로 드리블하는 그 5m에 있는 순간 스피드가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인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기업팀에서 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팀이라고 해도 뭐해? 서울 수원밖에 더 있어?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만의 그 딱 확신이 생긴 게 어차피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잖아. 프로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죠. 사실 토트넘까지는 사실 이거는 얻어 걸릴 건 아니지. 제2의 양민혁이 나와. 그 다음은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는지. 다음에 나오면 아니 오늘 사실은 우리 이 커피숍에 좀 많이 오긴 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오는데 오늘은 복장부터 보세요. 아 이분의 능력을 진짜 인정하고 싶은 마음에 모셨는데 우선 자기소개를 조금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작년까지 강원FC 유소년 스카우터를 6년 동안 한 유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편안하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좀 딱딱한 느낌. 이거 많이 부담스럽네요. 우선은 오늘 주제는 강원FC에서 토트넘으로 이적 그리고 이적해서 임대를 떠난 지금 민혁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사실 유영길 스카우터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우선 만나기 전에 이제 스카우터라는 직업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스카우터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을 이제 각 구단이나 제가 소속되는 강원FC 산하 15세, 18세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스카우터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에 그럼 스카우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 유소년 스카우터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이 유스 스카우터가 다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예. 프로 스카우터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 스카우터는 이제 좀 반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엄청나게 다닐 거 아니야? 대회 기간 1, 2월 달은 정말 바쁜 시즌이고요. 그리고 여름 대회 7, 8월 이렇게 4달 정도는 거의 집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차량이 뭔가 뭐라 그래 키로수가 그거는 아마 다 전국에 있는 스카우터 선생님 비슷할 텐데 아마 폐차를 거의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찾아서 접촉해서 데리고 오는 게 직업이고 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원에서 지금 있으면서 양민혁이라는 선수를 발굴을 했어. 민혁이를 만나서 처음 봤을 때가 몇 살 때야? 중학교 3학년이죠 정확하게. 제일 고등학교가 저희 산하 18세거든요. 이제 저희 18세 진학 경기로 왔었어요. 같이 동계 때 보고 특별함을 사실 봤었죠. 특별함이 뭐야? 피지컬이 좋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양민혁 선수가. 볼을 받으러 가서 볼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랑 돌아서서 공격적으로 드리블하는 그 5m에 있는 순간 스피드가 좋았어요. 사이드 윙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좋았던 거죠. 피지컬이 왜소했지만 그래서 연습 경기도 보고 대회도 보고 훈련도 보면서 이 친구가 좀 일관적이게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느냐 여부를 관찰을 했고 그러다가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인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기업팀에서 다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팀이라고 해도 뭐해? 서울 수원밖에 더 있어?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도권 팀에 테스트를 갔어요 정말. 근데 전 거기도 갔어요. 직접 보러 갔다고? 그냥 뻔뻔하게 갔죠. 타구단 스카우터가 거기 가서 구경을 하러 와. 근데 그게 두 가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의 그런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나는 너를 계속 원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비춘 거죠. 저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올인을 한 거죠. 근데 제 기억에 그때도 득점을 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수원 블루잉즈에 계셨던 지금 민병헌 감독이라고 그분한테 제가 뭐 사정하고 저희는 확신이 있다 꼭 보내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의 민혁이가 나왔던 거죠. 그 당시의 스토리는 사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수준이었던 거야? 제가 민혁이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서 또 훈련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운도 다 작용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저는 스카웃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하인드인데 이제 17세를 갔다 왔는데 이제 17세도 갔다 왔는데 이제 소위 저희 말대로 좀 건방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아이가 되게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민혁이도 이건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너는 잘 되겠다. 너는 가능성이 아마 더 있을 것 같다. 너만의 그 딱 확신이 생긴 게 어차피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잖아. 프로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죠. 사실 토트넘까지는 사실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당시 18세 지도자분들의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과 저랑 이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좀 바꾸고,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었다.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의 양민혁을 결국에는 강원FC 유스로 이제 스카우트를 했어. 그거에 대한 뿌듯함도 엄청 있었을 거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너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 미치겠어. 너무 좋아. 좋죠. 사실 이제 이게 저한테는 이게 큰 그래도 업적이지 않을까. 민혁이로 인해서 저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 또 동기부여도 되고. 대단하다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런데 그걸 뭔가를 봤다는 거. 얻어 걸린 건 아니지. 얻어 걸렸습니다. 아니 근데 민혁이 지금 어쨌든 떠났잖아.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도 민혁이뿐만이 아니고 뭐 연락을 따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조연이라고 생각해요. 조연. 성격도 그렇고 굳이 또 낯간지러운 것도 있고 멀리서는 항상 보죠. 사진 찍고 싶지. 예? 그냥 갔던데. 사실은 민혁이만 뽑고 발굴한 게 아니고 그 외에 지금 너무 많은 선수들을 좀 뽑고 했는데 연기를 네가 지금까지 뽑았던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돼? 또 뭐 프로에 지금 다 보내고. 프로에. 근데 지금 민혁이가 너무 조명이 돼 있는데 민혁이는 제가 3년차 때 이제 뽑은 선수고 1년차 때 친구들이 사실 3명이 있는데 프로에 3명이 갔어요. 조현태, 박기현 이 친구들이 제1고 2학년 때 구단 최초 준프로 계약을 해서 구단에 직행을 했고 또 성기환이라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아주대를 갔다가 올해 콜업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 프로에 와서 총 1년 차에 3명이니까 프로 선수가 된 거죠. 야,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스카우터로서 이제 정말 뿌듯할 때가 이런 때 아니야? 아우 맞습니다. 요게 제일 좀 희열이 있고 좀 내 생각이 맞았다 이런 것도 있고. 1년차 때나 당시 강원FC는 지금은 정말 좀 핫하고 인기 있는 구단이 됐어. 근데 당시는 그러니까 스카우터 하기가 되게 꽤나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지.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스타일들을 유용했던, 물론 연령대마다 다 다르게 보겠지만 스카우팅 프로세스가 제가 있거든요. 너만의? 저만의 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포지션별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요인을 외적, 개인적, 내적으로 전 나누고 거기에서 또 하위 요인으로 또 나눠서 내적 요인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보면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야, 전국 각 팀 지도자들까지도 다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오픈하시면 안 되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제가 이제 야, 이 내적 요인 안에서도 지금 정말 좀 많이 있네. 나눠진 게 지속성, 협동심, 책임감, 경기를 보면서도 그렇고 내적 외적으로 다 보는 거야. 선수 체크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이유가 단 그 하나예요. 왜냐면 그거는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행동하고 보호대는 어떻게 하며 지도자가 얘기할 때 어떤 경청 자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계속 보는 거죠. 경기를 내가 한 몇 번 같이 봤는데 드리블을 잘해? 이런 게 아니고 얘는 이 상황에서 공이 오기 전에 시야 확보를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볼이 없었을 때에 대한 행동들을 되게 유심히 관찰을 잘하더라고. 많이 보더라고. 좀 더 많이 좀 보여주지 그냥 왜 이렇게 또. 이거는 이제 근데 진짜 용길이 같은 스카우터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많으셔. 훌륭하게 정말 선수들을 뽑고 구단으로 데리고 와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스카우터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 솔직히 궁금해. 양민혁만큼 더 나은 선수를 스카우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더 버금가는 선수가 나는데 사실 민혁이 임팩트가 솔직히 좀 크다.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너무 커서. 솔직히 크다. 아니 솔직히 부담 안 되진 않지.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민혁이도 처음엔 이제 결과론이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도 다 가설이었잖아요. 이거 될까? 근데 된 거고 다음에도 하면 그런 친구를 당연히 선발을 해야죠. 그건 좀 부담감은 없고 솔직히 더 재밌고 좀 흥미롭고 제2의 양민혁이 나와. 그 다음은 어디를 좀 갔으면 좋겠는지. 다음에 나오면 저 연락 좀 하려고요.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아니 근데 이제 경기장 다니면 이제 숨어서 봐야 될 거야. 선수들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아보고 그렇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선수가 제가 6년하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제주도에서 이제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면 거의 다 그래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친구예요. 저 조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그 친구가 이제 절 보고 여봐라 되차네. 근데 요번에 대회 때 두각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정. 오 좋아 새로워. 좋아. 오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 스카우트님이 이제 뭐라고 관리하는 아이들? 그는 몇 명 정도? 포지션별로 저는 5명에서 10명을 만들고 네, 데이터를 5순위를 매겨놓고 1순위부터 계속 관찰을 시작하고 1순위와 2순위와 경기 둘이 다른 점도 확인하고. 너만의 그 리스트업을 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유형의 선수는 어떤 유형의 선수를 먼저 뽑아?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골 잘 넣는 사람이죠. 득점력. 그렇죠. 근데 수비수 선발할 때가 제일 사실 어렵긴 해요. 그건 직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최초 준프로한 조현태가 센터백이거든요. 이 친구도 뭐 그때 막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동일 학교에 잘하는 애는 다른 데를 갔어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현태가 잘 됐어요. 프로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적극성이랑 그다음에 킥력, 근데 발이 조금 느리게 봤는데 그게 또 와서 힘이 붙으니까 또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있나? 감독님들이 다 계시잖아 지금 예. 프로 감독님들. 예. 그 감독님들께서 뭐 이런 유형의 선수는 좀 없어요? 유스 스카우터와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기도 하나? 저는 했어요. 저희 있을 때 선생님들하고 그런 소통을 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근데 갭을 줄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보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지도 선생님 뭐야 얘는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거에 대한 피해는 아이한테 가는 거죠. 그럼 아이는 상처를 받을 거고. 만약에 어느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 또 와. 그러면 좀 어떤 연령대를 딱 진짜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게 그 중학교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중학교 선수들을 딱 제일 관심 있게 본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 좀뭐 예를 들어 그래도 좀 피지컬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은 안 하진 않는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골격이나 이런 걸 좀 보죠. 골격.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지컬적인 것만 놓고 보면 더 확률이 더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스카우트가 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네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내적인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목표로 국가대표 되겠다, 프로선수 되겠다 이런 건데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잠깐 뭐 누구한테 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쇼타임이고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내면의 진실된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면을 바라봐 준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장해 왔고 요즘에는 너무 기술적이나 이런 파트가 너무 저는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축구가 밝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내적인 능력, 태도, 뭐 인성 이런 것들이 함축된 부분을 잘 갖춰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년 차 때 우연히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그 팀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좀 눈여겨 기술적으로 봤던 친구가. 근데 이제 목욕탕에 가면 또 옷을 벗으니까 걔네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걔를 알 수 있어. 선수로 보고 있었으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도자님들이 계시면 뭐 냉탕, 온탕 이런 리커버리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중학생이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 비누로 자기 허벅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결국엔 제가 영입을 못했는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준프로 계약하고 지금 프로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사례고 데이터인 거죠. 양민혁이라는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약에 픽업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양민혁이 없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 경기장에서 들어가서 진짜 얼마큼 간절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제일 힘든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선수들만 꾸준히 오래 살아남나 봐.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뭐 그래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행보나 좀 목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제가 지도자도 해보고 스카우터 역할도 해보고 저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이 스카우터 파트가 더 저랑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또 유소년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맞는 것 같고 제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걸 위해서 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저희 이거 좀 원희 형이 저희 좀 영재 도굴단이 있는데 거기 좀 어떻게 좀 잠깐 뭐 제가 발에 좀 담그시겠어요? 아니 발이 아니라 그거는 뭐 굳이 민폐가 안 된다면. 예. 자, 그럼 오늘 땅땅땅 영입했습니다. 저 이제 우선 근데 뭐 어쨌든 시간 되면은 또 같이 하면 좋고 이 경기장 다니면서 또 뭐 진짜 좋은 선수들을 또 찾아다녀야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또 열심히 또 다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